행렬이 뭡니까? 행과 열로 이루어진 수의 나열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너네들이 지난 교육과정에 행렬은 빠졌고요. 이번 교육과정에 들어왔는데 1학년 과정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과정이 엄청나게 대폭 축소되면서 거의 3분의 1로 줄었어. 고등학교 예전 생각해보면 지난 교육과정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역행렬이 빠졌는데 역행렬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역행렬을 모르면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거기까지는 배울 건데 그래도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줄 세우는 이거를 행이라 하고 이렇게 세로 줄을 뭐라고 한다? 열이라고 한다.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걸 뭐라고 한다? 정사각행렬.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거. 자, 요거를 정사각행렬이라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구성 요소를 A, I, J라고 표현해 주는데 I가 뭐야? I행, J가 뭐야? 열. 오케이? 그래서 A11 하면 뭐다? 첫 번째, 일행 1열. A12 하면 일행 2열. A21 하면 2행 1열. A22 하면 2행 2열. 보통 여러분들 2x2 정사각행렬 정도가 여러분들이 나오는 최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봐봐.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이렇게 4개의 행과 이렇게 2개의 행과 2개의 열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을 때 2개의 행과 그 2개의 열이 있을 때 이게 같다라는 말은 각각의 지금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된다?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덧셈은 어떻게 해주느냐? 자, 덧셈은 얘랑 더하는 거야. 얘랑 이렇게 더해서 나오고 얘랑 더해서 나오고 얘랑 더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이랑만 같이 더하거나 빼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안 되죠. 그럼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덧셈과 뺄셈의 특징이 뭐냐? 2행 3열 행렬이잖아요. 예, 더하거나 빼주는 행렬도 똑같이 2행 3열짜리 더하거나 빼줘야 성립한다. 그게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행과 열이 행렬이 있을 때 A 행렬, B 행렬은 각각의 지금 A11, B11 더해준 거 각각의 더해준 값이 된다. 빼주는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네. 자, 그래서 다행히도 덧셈과 뺄셈에서는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 이거 뒤집어서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 얘 먼저 계산하나 얘 먼저 계산하나 결과적으로 똑같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숫자 계산하듯이 하면 되기 때문에 실수의 그런 사칙 연산하고 여기는 덧셈, 뺄셈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뭐 너무 간단한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성분이 영일행렬을 뭐라고 한다? 영행렬이라고 한다. 이게 다 00, 00, 00, 00, 뭐 이런 거 영행렬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통 기호 5로 나타낸다. 오케이? 자, 뺄셈도 어떻게 된다? 똑같다. 이 앞에 뺄셈이 있으면 마이너스 b는 각각의 구성 요소에 마이너스 붙여서 더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오케이? 자, 실수배 해주면 어떻게 된다? 각각의 구성 요소에 다 실수배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실수배 해준 거는 그냥 실수배 해주면 되는 거고요. 실수배 이렇게 더해준 거는 각각의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요. 이 실수 앞에 곱해져 있으면 각각의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여기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시간을 들여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 곱하기 B 행렬이라고 할 때 지금 A, B, C, D, E, F, G, H라고 있을 때 자, 앞에 거는 이 방향으로 곱해지고 뒤에 거는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A랑 E랑 곱한 거, 그 다음에 어떻게 B, G 해준 게 일행 1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된다? 일행 2열이 되는 거죠.
AF 더하기 BH. 쉽죠? 자, 그 다음에 C2G, 그 다음에 C2, 얘랑 곱한 거, 그 다음에 더하기 DG. 자, CF 더하기 DH. 이런 식으로 곱해주게 돼요. 근데 보면, 그래서 앞에 거는 가로로, 뒤에 거는 세로 방향으로 곱해지는데, 자, 그러면 요 가로 방향의 개수와 세로 방향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앞에 거를 2 곱하기 2행렬이었고 뒤에 거는 2 곱하기 2행렬이었잖아. 그러니까 요게 일치해야 곱셈이 성립한다. 이 곱셈이 성립한다. 만약에 이게 A, B, C, D, E, F, G, H, I, J가 있다고 하면 여기 세 개를 곱하는 개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 I랑 J가 여기 있다고 하면 3이 되면서 3개가 되는데 행이, 그렇죠? 여기 1행에 속한 열이 3개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곱해진다, 안 곱해진다? 이게 다르면 안 곱해진다. 오케이? 네, 그래서 얘의 열과 얘의 행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일치해야 결과적으로 곱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거 룰이야, 룰, 민준아. 이렇게. 알겠니? 그냥 곱하기, 나누기, 지수법칙 하듯이 그냥 룰입니다. 자, 근데 이제 곱셈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보자. 이 두 행렬, 이런 행렬이 있을 때, AB를 곱하면 이 값이 나오고요. BA를 곱하면 이 값이 나와요. 자, 거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죠? 행렬의 곱은요, AB랑 BA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특징이에요. AB랑 BA랑 다를 수 있다. 네, 다를 수 있다.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 같을 수도 있는 건 우연의 일치고요. 예, 보통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면 원래 어떻게 했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AB와 BA가 각각 나와야 돼. 왜? 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한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첫 번째로. 네, 그래서 자, 뭐라고요? 곱셈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요겁니다. AB 더하기 BA. 자, 그래서 곱셈의 순서가 행렬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AB와 BA는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A, B, C 순서대로 있을 때 A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하든 BC를 먼저 하고 A를 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순서 있죠. A가 제일 앞에 있잖아. 그치? 이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바뀌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그래서 A, B, C라는 순서로 있으면 A, B, C 순서로 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 A랑 B랑 바꾼다. 그러면 결과가 바뀌는 거야. 알겠니? 다른 결과야. 자, 그렇고요. 자, 이렇게 분배법칙 있을 때도 여러분들 순서 상관없이 결합법칙이 이거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는 그냥 순서 상관없이 곱했는데 A가 앞에 있잖아? 그러면 A를 앞에 써줘야 돼. 알겠니? C가 뒤에 있잖아? 그럼 C를 뒤에 써줘야 돼. 이 B야, B. B. 오타. 자,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실수배를 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A 앞에 실수가 들어가든 B 앞에 실수가 들어가든 상관없다. 그게 매우 다른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실수의 그 계산과는 달라지는 점이다. 왜? A, B는 BA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알겠니? 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영행열이 뭐라고 했죠? 모든 구성원이 0인 행렬을 영행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A랑 영행열 곱하면 당연히 0이 나오겠지. 그치? 그런데 이 A도 영행열이 아니고 B도 영행열이 아니지만 두 개 곱했을 때 0이 되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 봐봐. 여기 얘가 있죠? A는 얘야. B는 얘야. A, B 곱해볼까? 자, 이렇게죠? 자, 2, 4, 마이너스 4, 0이죠?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2, 0이죠? 마이너스 8, 8, 0이죠? 4, 마이너스 4, 0이죠? 네. 그쵸?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영인자라고 합니다. 영인자. 자,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데 곱하면 0이 되는 값도 나올 수 있어요. 외계인 계산해봤더니 나오잖아. 결과적으로 봐야죠, 결과적으로. 자, 그 다음에 단위행렬. 자, 단위행렬은 곱셈에서 1 같은 겁니다. 곱셈에서 1 같은 거. 곱셈과 나눗셈의 1 같은 거. 오케이? 걔네들은 곱했을 때 단위행렬 1 같은 거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죠? 1 같은 거 나누면 1로 나누면 자기 자신이 또 나오죠? 그런 놈이 결국 단위행렬이에요. 근데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자,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1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이 형태가 단위행렬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런 걸 단위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호로는 뭐로 나타낸다? 2로 나타낸다.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2개를 곱하면 자,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가로, 이 세로. 그러면 A, B, C, D 이렇게 해서 뭐가 돼요? A가 나오죠? 자, 거꾸로 2A를 곱해도 결국 A가 나오죠? 그쵸? 단위행렬은 뭐와 같다고요? 곱셈에서 1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걸 뭐라고 했다? 항등원이라고 했다. 오케이? 그러면 역원이라는 건 뭐야? 역원이라는 거. 예? 단위행렬이 나오게 하는 곱이 역원 아니겠어? 그쵸? 그게 이제 역행렬인데 사실 여러분들 교육과정엔 역행렬은 안 들어가. 그래서 되게 라이트하게만 들어갈 거야. 그냥 역행렬이 뭐구나 정도까지만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A 곱하기 단위행렬, 단위행렬 곱하기 A는 전부 다 뭐가 성립한다? A가 성립합니다. 자, 지금 A라는 정사각행렬 ABCD가 있을 때 자, 다음 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이게 약간 여기 보면 자,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이 A 플러스 D라는 건 얘 더하기 얘예요. 오케이? 얘 더하기 얘야. 그 다음에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단위행렬은 0이 되는 특징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건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 화살표가 양쪽이 아니라 이렇게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화살표가 일방향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성립한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이런 식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거꾸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 자, 지금 뒷페이지에 보면요. 뒷페이지에 보면 자,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화살표 방향은 얘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무조건 성립해. 그런데 이런 식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식을 거꾸로 유추해낼 수는 없어. 알겠니?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런 K-리미터는 언제 활용을 하느냐? 자, 그 밑에 보면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 여기서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AD-BC. 네? 자, 이거를 디터미넌트라고 하는데요. 이 역할이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처럼 2차식에서 이 ad-bc라는 녀석이 판별식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판별식의 역할을 하느냐? 자, ad-bc가 0이 아니다, 혹은 ad-bc가 0이다. 이 두 가지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0이 아닐 때는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0일 때는 역행렬이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얘가 그거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디터미넌트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ad-bc. 이게 계속 따라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켈레이미턴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그 밑에 이제 첫 번째 행렬의 고차 거듭 제곱, a n제곱 구하기 같은 것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는 게 뭐죠? a는 1, 2, 0, 3일 때 우리는 a의 세제곱 혹은 a의 100제곱도 구할 수 있어. 네, 이런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식으로부터 킬리미터는 써보면 어떻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 4a ad-bc는요? 3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a제곱이 뭐다? a제곱은 4a-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 이 양변에 a를 곱해줄 겁니다. 앞에서 a를 곱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세제곱은 4a제곱 마이너스 3a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a제곱 대신 얘를 여기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a와 2로서 a 세제곱을 정리해 줄 수 있게 되죠? 네, 그런 역할을,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실제로. 나는 킬리미터는 여러분들 배우는데 역행렬이 안 나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어요. 근데 우리는 배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n제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뭐죠? 자, 역행렬의 존재 여부와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상수항 부분인 AD-BC 2를 이항해서 정리하면 역행렬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거는 역행렬을 배우면 조금 더 좋긴 한데, 네. 자, 여기서, 여러분 밑에 건 살짝 지울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얘를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a는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의 2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a를 묶어줄 수 있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이때 지금 AD-BC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면, 자, 여기에다가 A 역행렬을 곱할 수 있거든요. 앞에 A 역행렬.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A 곱하기 A 역행렬은 2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A 곱하기 2를 했을 때 A가 나오잖아. 2가 항등원이죠. 근데 이 항등원의 결과값으로 어떤 연산을 했을 때 나오게 하는 게 뭐다? 역원이라고 했죠. 그 역원, 그 역행렬이에요. 그래서 A 곱하기 A 역행렬은 단위행렬 2가 되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곱해졌으니까 2니까 결과적으로 A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2는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의 A의 역행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자, 단 어떨 때? 예, 이 0이 아닐 때. 근데 이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예, 이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두면 나쁠 건 없습니다. 예, 너무 뭐 이 정도가 막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뒤로 넘겨보세요. 자, 아까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였죠? 지금 화살표가 이 방향으로는 성립해도 얘는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발레라고 하죠. 발레. counter example. 발레. 자, 볼게요. A가 K의 단위 행렬일 때, K배의 단위 행렬일 때, 지금 보면요. 예를 들어서 A가 2라고 할 때, 자, K1m 정리를 쓰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E는 0이 성립하는데, 자, 식을 변형하면 지금 A가 2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E는 0이었잖아. 여기서 A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예,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성립하죠. 다른 식이 성립한단 말이야. 처음에 만들었던 거랑 다른 식도 성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에서 유도되는 K1m의 정리는 무조건 맞아. 근데 K1m 정리에서 유도되는 A 값은 아닙니다. 그거는 항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부분이고,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자, 밑에 보면요. A제곱 마이너스 PA 플러스 QE는 0이고, 자, A는 K2의 단위 행렬, 그 단위 행렬의 실수배인 행렬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자, P는 A 플러스 D, Q는 AD 마이너스 BC가 성립한다고 할 때, 그 밑에 있는 예시, A는 3일 마이너스 1, 2라는 행렬에 대해서, 자, 이게 성립하는, 자, X, Y 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자, X는 뭐가 되죠? 3 더하기 2 해서 5가 되고, Y는 AD 마이너스 BC 하니까 뭐가 된다? 3이 6 마이너스 1이니까 7이 되죠. 그래서 X는 5, Y는 7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숙지를 하고, 반드시 좀 확실히 탁 머릿속에 박아놓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K1m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역행렬을 할 건데요. 자, 왜 역행렬 같은 것들, 이제 행렬이 계산기에서 쓰이는지, 그거 살짝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봐야지?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이 y는 5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y는 뭐로 할까? 1 하면 3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문제 어떻게 풀었죠? 네,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었죠? 네, 뭐 이거 하나 문자 하나 없애는 방식을 풀었잖아요. 이거를 행렬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 만들 수 있죠? 네, 이거를 만약에 A라는 행렬이라고 하면 이제 A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버리면 뭐가 되죠? X, Y에 대한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 필요 없이 값이 나오죠. 네, 이게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리니어 알제브라 같은 거 하면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사실 고등학교 범위에서 나왔었어, 옛날에.
그래서 이런 연립방정식 같은 것들도 한 방에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역행렬을 썼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역행렬은 교육과정에 나오진 않아. 이제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 끝났는데, 역행렬을 왜 하냐? 행렬은요, 아까 우리 곱셈 배울 때 제일 처음으로 다른 게 나오기 시작했던 게 뭐였어? A, B는 이거, 그쵸? 그 다음에 A, B 둘 다 0이 아닌데 0되는 놈. 이 두 개가 엄청 다른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걸 기반으로 한 정의 문제가 엄청나게 나와. 그게 좀 까다롭고, 곱셈의 순서도 중요하고, 이게 뒤집어진 것도 다르고, 이 둘 다 0이 아닌데 곱했을 때 0이 있고, 이런 점들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활용한 문제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정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역행렬을 모르면 무조건 발레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발레 찾기가 쉽냐고. 절대 쉽지 않아요. 차라리 역행렬을 알고 그거를 문자로 풀어내서 그 정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역행렬 배우는 거예요. 어떤 걸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만드는 그거를 항동원이라 했고, 곱셈에서는 1이었고, 자, 행렬에서는 뭐가 됐다? 단위행렬이 됐다. 근데 A라는 거에 어떤 놈을 곱했을 때 단위행렬이 나오게 하는 것, 그 어떤 놈이 뭐가 된다? 역행렬이 된다.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2라는 단위행렬을 곱했을 때 A가 나오게 되니까 A에 여기 연산이라고 할게요. 연산을 했을 때 X 연산을 하면 2가 나오게 하는 이거를 역원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이게 역행렬. 표현을 어떻게 한다? A-1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행렬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거 결과적으로 계산을 다 하나씩 해주면 되는 거라서 과정은 다 일단은 지우고 우린 결과만 볼게요. A 역행렬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아까 AD-BC라는 게 뭐라고요? 디터미넌트. 판단하는 녀석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AD-BC가 0이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모로 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BC를 일단 빼주고요. AD-BC분의 1을 빼주고, 그 다음에 뭘 해준다? 원래는 A, B, C, D였잖아. 응? 자, 여기서 A랑 D의 위치를 바꿔준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B랑 C에 마이너스를 붙여줬어. 네. 근데 이 형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게 나중에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할 때도 똑같은 형태 나옵니다. 이런 거 AX, B, CX, D, Y라는 유리함수가 있으면 얘 역함수 구하는 거나 지금 역행렬 구하는 거나 형태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두면 여기에서도 그거 연관해서 기억할 수 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역행렬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근데 역행렬 바꾸는 거는 그냥 알아두면 되고요. 네? 그 디테일한 원리까지는 몰라도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0이 아니어야 역행렬 존재하고 이게 0이면 역행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성질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A 곱하기 A 역행렬은 단위행렬. 그쵸? 그 다음에 역행렬은 자기 자신 나오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곱해요? 자, 이거 순서대로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얘 뭐가 돼? 단위행렬 되죠? 예, 이렇게 단위행렬 만들었어. 그 다음에 어차피 이렇게 되면 A와 A가 되니까 또 단위행렬 되죠? 네. 자, 얘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순서대로 곱해지는 거예요. 얘 단위행렬 되죠?
이렇게 또 단위행렬 되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의 전체 역행렬은요, 순서가 바뀌는 거야. B, A, 이렇게. 알겠니? A, B, C는 어떻게 되겠어? A, B 곱하기. 안 돼요. 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순서가.